나모 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다스. 나모 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다스. 나모 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다스. 자애로운 세존이시며 아라한이시며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붓당 사나랑 가차미 담망 사나랑 가차미 상강 사나랑 가차 귀불 귀버 귀승 부처님께 귀합니다. 법보님께 귀합니다. 승보님께 귀합니다. 세계 불교를 말하다 스리랑카 불교를 말하다 스리랑카 편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제 불교가 인도에서 서역을 거쳐 중국에 전해질 때 서역이나 중앙아시아, 인도 그 출신 역경승들의 역할은 너무나 이제 컸던 것입니다. 한국 불교는 중국어로 된 한문 경전을 이제 접하게 되었는데 한문을 모르면 불교 경전의 진수 파악이 이제 어려운 것은 뭐 당연합니다. 한국의 역대 그 대다수의 스님들은 한문 습득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승 경전을 접하기 위해서는 한문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하고 불교학 연구 측면에서는 일본의 이제 근대 불교학 방법론에 입각하여 일본 학자들의 그 연구 결과에 크게 이제 의존해 온 것이 뭐 사실입니다. 실상이죠. 이에 반해서 상자부 3장에 대한 접근은 참으로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실론의 이제 불교학파의 저작들은 영어 해독이 가능한 일부 극히 소수의 그 한국인들에게는 이제 필수 통로였습니다. 그 가운데 뭐 저 같은 사람도 그 대열에 합류했다는 데에 자부심을 이제 갖습니다. 그것도 가장 초기에 접했다는 데 이제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뭐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실론의 불교 학파들의 저작을 접하고 또 실론 출신이나 영국, 유럽 출신 학자들의 실론 불교나 상자부 전반에 대한 저수를 접하면서 당시 뭐 30대 초반인 나로서는 영어가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빨리어나 산스크리트보다도 영어가 이제 우선이었음을 절감했습니다. 영어가 능통해야 이런 저술에 이제 접근하고 사전류의 참고서를 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영국에서 5년간 유학을 하면서 영어에 몰입 심화시켜서 영어로 인문학 기초를 세우고 어느 정도 능통한 영어 실력을 이제 쌓았던 것이 두고두고 자산이 되었습니다. 나의 상자부 연수나 체험은 이렇게 영어를 통해서 인식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실론의 불교학파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았고 지금도 이분들에 대한 존경은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실론에서 영향을 받은 것은 비단 외국인 출신들로 구성된 불교 학파뿐만이 아닙니다. 실론 출신 불교 운동가와 또 학생과 학자들로부터도 많은 영향 또한 막대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불교학 연구에 있어서 상자부는 영어를 통한 빨리어 원전을 접하는 길이 지름길입니다. 상자부의 경전어는 빨리어입니다. 대승경전은 산스크리트가 이제 경전어이지만 또 한문 또한 이제 경전어이죠. 티베트 불교는 티베트어가 경전어입니다. 한국인으로서 불교학을 한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한문도 알아야 되고 일어 영어의 기본에다가 빨리어 산스크리트 티베트를 또 해야 불교학자로서의 소양을 갖춘다고 이제 보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조건에 부합하는 학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아마추어 세미 불교학 연구자인 뭐 나 같은 사람들에게는 신론의 불교학파는 참으로 본받아야 할 모델들이고, 또 서구의 근현대 학문 방법론에 의한 이분들의 저서를 통해서 체계를 세울 이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론 불교가 현대 세계 불교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신론 불교 자체의 그 불교사를 보면은 뭐 우여곡절이 너무 많죠. 인도 불교의 원형을 그대로 이제 물려받아 가지고 동남아 지역인 미얀마, 뭐 시암, 태국이지 시암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일부 지역과 이제 중국 남부인 운남성 일대에 전해준 것은 뭐 너무나 중대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신론의 불교가 전해진 것은 기원전의 일이죠. 기원전 3세기에 인도 불교의 중심이었던 마가다에서 직접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2300년의 불교사를 간직한 신론 불교는 인도 불교의 원형을 보유한 종가집이 뭐 틀림없습니다. 신론은 인도와 신론의 주 인종인 싱할라족과 언어가 인도 유로어족에 속하므로 어족이 같고, 매우 이른 시기인 기원 전후에 3장을 싱할라어로 이제 번역 편집하여 장경의 체계를 이제 세웠습니다. 3장 결집의 역사가 무려 2000년이나 됩니다. 기원 후 5, 6세기가 되면 인도 아대륙은 전 지역이 불교권이 되고 남인도 지역 또한 불교가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아울러서 신론 또한 불교가 최대의 전성기를 맞습니다. 이 무렵 신론의 북부 지역인 아누다라푸라는 작은 마가다와 같은 불교 수행과 학문의 중심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인도 아대륙의 불교는 여러 분파가 이제 혼재한 부파불교 시대였고, 대승불교까지 대두된 그야말로 불교의 춘추 전국 시대였지만, 신론은 인도 불교의 원형인 상자불교를 오히려 그 간직한 종가와 같은 이제 상황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인도나 중앙아시아, 서역 중국에서까지 이제 유학생이 몰려올 정도였습니다. 한때 대승불교가 뭐 유입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신론의 불교 통사는 다음 기회에 뭐 다뤄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서구의 식민 개척과 선교로 개종의 압박을 받으면서 불교 세매를 극한 상황에서 민족 불교 운동의 대두를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론 불교는 서구 식민 열강이 침입하기 이전에는 비교적 무난하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유럽의 열강들이 들이닥치면서 나라의 운명이 이제 풍전등화같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신론 불교는 16세기 이후 기독교 선교사들과 포르투갈, 네덜란드와 브리티시의 식민지 개척자들이 이제 기독교, 개신교의 개종을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19세기 초에 이름은 미국의 선교사까지 이제 합류하게 됩니다. 미국은 1813년 신론 북부인 자푸나에 선교본부를 세울 정도로 신론은 선교 대상국으로서 그 좋은 터전이 된 것입니다. 침례교 선교는 1792년에, 웨슬리 감리교 선교는 1814년에, 영국 성공회는 1818년에 이제 신론의 자리를 잡게. 이들 선교단체는 식민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들 선교단체는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이제 본격적인 기독교 선교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 사원은 신교육에서 경쟁이 될 수가 이제 없었죠. 뭐 구한말 그 대한제국 시절에 우리가 다 경험했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다 보니 불교와 이제 선교사들 간에 자주 충돌이 발생하고 토론에 의한 논쟁이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비단 신론만이 아니고 아시아 전역에서 일어났던 종교 간 논쟁이었습니다. 신론의 이 파나두라 대논쟁은 결과론적으로 이제 신론의 민족불교 운동을 촉발시키는 촉매 역할을 했고,
신론 불교 부흥의 시발점이 된 역사적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이 있고 난 후 1880 미국인으로서 군 간부인 대령 출신으로 이제 저널리스트였고 변호사로서 신지학계 초대 공동회장이면서 불교도였던 헨리 올코트 대령이 이제 신론을 방문하여 이런 참상을 보고 듣고 신론의 전통 불교 보호를 위해서 이제 협력하고 이에 힘입어 신론 불교도들은 민족 불교 운동과 부흥 운동을 이제 가속화하는 결과를 이제 가져온 것입니다. 파나두라 대논쟁은 1860년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불교와 기독교 간의 교리적 논쟁으로서 절정을 이룬 1873년의 그 대논쟁 사건입니다. 논쟁을 시작할 무렵 미게토아 때 고난한다는 이제 그 삼위승이었고 어려서 선교 재단에서 세운 학교에서 기독교 교리를 어느 정도 배운 경험이 있었지만 나중에 사원에 들어와서 불교를 접하고선 불교 철학이 더 이제 수승하다는 것을 확신한 상태였습니다. 몇 차례 공개 토론을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미게토아 대 고난한다 장로와 데이비드 실바 감리교 신부 사이에서 이제 파나두라 대논쟁이 이제 일어났던 이제 토론식 논쟁이었습니다. 파나두라는 수도였던 콜롬보에서 그리 멀지 않은 남쪽에 위치한 제법 큰 타운입니다. 이 파나두라 대논쟁은 1873년 파나두라 지역에서 양측 지지자인 한 7천여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공개 대토론 논쟁이 있습니다. 논쟁의 결과는 미게토아 대 고난한다 장로의 이제 승리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지만 실바 신부 측은 자신의 승리라고 또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논쟁을 기점으로 신론의 민족 불교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이제 사실입니다. 신론의 불교도들은 긴 잠에서 깨어나 불교를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이 논쟁의 이제 의의가 있겠습니다. 식민 열강들의 각장이 된 신론은 모든 분야에서 주권을 상실한 그야말로 브리티시의 직할 식민지로 전락하여 불교 또한 아사 직전까지 가 있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신론의 불교도들이 걱정하는 이제 계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직할 식민지였기 때문에 성공회에서 분리된 감리교 신부라고 할지라도 지배 권력의 비호를 받으면서 갑의 입장에서 토론에 임한 실바 신부는 이미 싱할러는 물론이고 빨리 산스크리트까지 능통한 그 동양화 학자급에 속하는 인물이었거든요. 하지만 미게토아 대 고난한다 장로는 아직 젊고 신론의 그 사원에서 전통 교육을 이제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당하게 토론에 임했고 논쟁을 승리로 이끈 배경은 인도 날란다 대학의 대학생이었던 디그나가와 다르마 키리티의 논리학 저서들의 힘입은 바 컸습니다. 그러니까 디그나가는 중국 한역 불교권에서는 진나 논사로서 인도 불교 논리학의 대가입니다. 불교에서는 논리학을 인명학이라고 부르죠. 인명학. 다르마 키리티는 중국권에서는 법칭이라고 이제 하며 진나 논사의 제전 제자로서 진나 논사의 학맥을 계승한 대학생입니다. 이들의 학맥을 이은 신라 바다라 개현이죠. 개현 논사는 중국 당나라 현장 3장의 은사로서 당시 나란다 대학 학장으로 계셨습니다. 이분들은 다 유식계통의 학생들로서 바수반도, 세친의 회들입니다.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뭐 우리나라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스리랑카도 이제 그 불교가 굉장히 그 어려움에 빠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 말하자면 그 선교를 막 한 거죠. 그런데 이 어린 젊은 스님이 그걸 이제 방어한 겁니다. 방어했는데 불교 논리학이 큰 그 힘이 되었다. 그런 얘기고. 미게 투아테 고난한다 장로 그 비구는 이제 신론의 비구들은 이제 빨리와 산스크리트로 된 이분들의 저작을 그러니까 그 논리학 인도 날란다 대학의 그 논리학을 이제 학습하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이런 논리학에 대한 학문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토론에 대해서도 회피하지 않고 논쟁에 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불교 논리학 전통이 강한 불교 이제 티베트 불교죠. 우리나라 불교는 이게 약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는 그 이런 그 논강이 아주 유명하거든. 아무튼 미게 투아데 고난한다 장로는 이제 파나두라 대논쟁을 통해서 국내적으로 유명해졌고 그 대웅변가적인 설법사로 등극하고 논쟁 내용은 영어로 정리되어 1878년 불교와 기독교의 대면이라는 타이틀로 미국에서 출판되었고 올코트 대령은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1880년 실론으로 달려와서 실론은 민족불교 부흥운동을 지원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세계 불교기의 도안을 도왔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미게 투아데 고난한다 장로에게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근대 실론 불교의 뛰어난 지도자였던 아나가리카 달마팔라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올코트는 미국의 군인 간부 출신으로서 신지학회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가였기에 그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실론은 불교 부흥운동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실론에 와서는 1880년 6월 17일 불교 신지학회를 창립하여 교육과 사회복지 활동을 전개합니다. 올코트 대령이 실론에 왔을 무렵에는 3개의 불교 학교가 있었으나 올코트는 오자마자 불교 학교를 설립하였는데 1940년대에 이르면 429개의 불교 재단 학교가 됩니다. 그는 싱할라와 영문 불교 신문과 잡지를 창간케 하는 등 실론의 근대화에 이제 크게 기여한 인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실론, 특히 불교계는 올코트 대령에게 큰 빚을 진 것입니다. 올코트 대령 교육과 저널리즘뿐만 아니라 세계 불교기 도안 이제 제작에도 이제 일조를 했죠. 그러니까 아까도 그 독일 출신 냐나 티로카 그 스님께서 이제 와서 이제 또 그런 활동하셨고 또 그 불교와 기독교 논쟁을 보고 거기에 감명 받아가지고 미국인이지만 이제 실론에 와가지고 이런 또 불교 부흥운동에 이제 일조를 이제 하신 거죠. 올코트 대령이. 그리고 이제 세계 그 불교계 있지 않습니까? 그는 1885년 미게 투아테 고난한다 장로를 이시한 콜롬보 위원회에서 올코트 대령의 도움을 받아서 도안 제작하여 그의 외삭의 날, 외삭이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 탄생 성도 열반을 외삭이라고 그러거든요. 불교 그 말하자면 최고의 명절이죠. 우리는 이제 부처님 탄생하고 성도하고 열반일이 다르지만은 남방불교에서는 이제 음력으로 4월 15일이거든. 그때 이제 개양하였고 그 길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1950년 세계 불교도의 창립 대회에서 세계 불교도기로 이제 확정을 하게 된 겁니다. 6개의 수직 밴드는 부처님께서 성도하실 때 부처님 몸에서 발산한 육색을 상징한 것이 6가지 색깔. 이제 파란색은 빨리어로 닐라라고 해요. 닐라. 이것은 자비, 사랑, 평화, 우주애를. 또 노란색은 삐따라고 해서 중도를 의미하고 양극단과 공허함을 이제 피한다는 뜻입니다. 빨간색은 로이따라고 해서 수행의 축복으로서 성취, 지혜, 덕, 행운과 이엄을 상징하며
하얀색은 이제 오다타라고 해서 법의 청결이며 해탈과 시공의 초월로 이끄는 것을 이제 의미하죠. 그러니까 불교기도 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렌지색은 이제 만제스타라고 해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지혜를 상징하는 지혜. 그리고 여섯 번째 수직 밴드는 이제 공중에서 앞에 다섯 색깔의 이제 합성으로서 조화를 뜻하면서 분광하는 빛의 본질을 이제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실론 불교는 비록 인도 불교의 원형을 간직한 종가였다고 할지라도 유럽 식민지 개척 열강들의 침입으로 인하여 실론 불교는 거의 뭐 쑥대밭이 되었거든요. 이럴 즈음에 미게토아테 고난한다 장로 같은 젊은 패기 있는 비구들에 의해서 기독교 선교에 대응하여 논쟁을 이제 벌인 것입니다. 자칫다가는 2200년의 불교 전통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위기감에서 시작된 선교사들과의 논쟁은 결국 실론 불교도들의 각성과 민족불교 부흥운동의 촉매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 출신이지만 실론 불교 전통의 보호와 실론 불교 근대화의 자문 역할을 하고 실질적으로 재정 지원을 한 그 올코트 신지학회 회장의 역할이 너무나 컸다고 하겠습니다. 올코트 신지학회 회장의 영향을 받은 아나가리카 담마팔라는 스리랑카 불교 부흥운동가 및 작가로 성장하여 인도 불교 성지 보호와 복원에 큰 공을 세우게 되고 인도와 실론의 마하보디 소사이티를 창립하여 지금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스리랑카의 종교는 불교가 한 70%, 힌두교 12%, 무슬림 10%, 기독교 7%가량 되는데 실론 비구들의 위상은 막강합니다. 그들의 위상은 스리랑카의 민족 지성을 대변하고 이제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론 불교를 지금 쭉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 뭐는 이제 그 식민지가 되었지만 또 그 기독교 선교에 대항해서 실론의 민족불교 운동을 또 전개하고 여기에 미국인이 와서 또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스리랑카 불교가 다시 이제 부흥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거기에 그 아나가리카 다르마팔라라는 분은 또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민족불교 운동가로 또 세계불교 성지 복원 운동을 이제 전개해서 오늘날 실론 불교를 다시 이제 부흥을 시켰다 이런 얘기고 거기 이제 그 아나가리카 다르마팔라가 만든 단체가 이제 그 대각회거든요. 대각회. 대각회인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아나가리카 담마팔라의 이제 그 제자가 또 한국 불교와 손을 잡고 사실 실론에는 그 비구니 승가가 없어졌거든요. 그렇지만은 한국 불교와 손을 잡고 1996년 12월 8일 인도 녹양원에서 그 대승 비구니 계맥을 또 전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또 스리랑카에는 약 5, 6천 명의 이제 비구니 승단이 이제 생겼고 또 거기서 태국 뭐 미얀마 이런 데로 또 이제 비구니 계맥을 또 전하고 또 유럽에 전하고 그래서 뭐 전 세계 한 10,000명 정도가 지금 증가했거든요. 이런 것은 또 결국 또 우리 한국 불교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실론 불교를 스리랑카 불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